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마야 문명, 로마 제국, 진시황의 중국.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조차 책과 다큐멘터리, 박물관을 통해 배워왔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구 반대편의 석판 하나조차 소중히 기록하는 이 시대에 19세기까지 지도에 버젓이 표시되어 있었던 어느 거대한 문명은 지금 우리의 교과서에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이름은 타르타리아. 한때 시베리아 전역과 중앙아시아, 심지어 유럽 일부까지 차지했던 거대한 제국. 18세기와 19세기의 세계지대는 분명히 그 이름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존재조차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르타리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낱 지도 제작자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문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감춰졌는지를 찾기 위한 여정이죠. 먼저 고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유럽의 여러 지도에는 그레이트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이 대륙 북쪽을 가로질러 적혀 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강과 산맥, 도시들로 구성된 커다란 땅덩어리였죠.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북부까지 포함된 그 거대한 영역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분명한 문명의 영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들 속에는 심지어 타르타리아인의 수도로 추정되는 도시들까지 표기되어 있었죠.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지도에서 타르타리아라는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학계에서도 그에 대한 설명은 모호하거나 애써 무시되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 문명은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란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남기기로 선택된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말처럼요. 그리고 타르타리아는 그 선택에서 배제된 문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문명이 지닌 기술력이나 도시 문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은 타르타리아 문명이 남긴 건축의 흔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르타리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두 번째 단서는 바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전 세계에서 열렸던 세계 만국 박람회라는 이름의 행사들입니다. 처음 이 박람회 사진들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진짜 그 당시 기술로 지어진 건가요? 시카고, 파리, 런던, 샌프란시스코, 세인트루이스. 수많은 도시에서 열린 이 박람회들은 일시적인 전시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정교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을 닮은 거대한 기둥, 수십 미터 높이의 돔형 지붕, 완벽한 대칭을 이룬 조각과 무늬들. 문제는 이 건축물들이 대부분 단 몇 개월 만에 지어졌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대부분 폭파되거나 불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 지었고 왜 그렇게 쉽게 파괴되었을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이들은 사실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하던 건축물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즉 이전 문명, 바로 타르타리아 문명이 남긴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했으며 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지워야만 했기 때문에 부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당시 박람회에 관한 신문 기사와 건설 기록들입니다. 건축 설계도나 시공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대부분 남아있지 않거나 단순한 나무와 석회로 임시로 만들었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건물은 임시 구조물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섬세하고 정교하죠. 게다가 그 건물들 대부분은 전기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 도시에 전기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이 웅장한 건물들은 어디서 왔고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전시용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숴버리기를 결정했을까요? 혹시 타르타리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는 단지 지도에서 그 이름을 없애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역사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은
아예 남기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조차 잊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르타리아 문명, 그 흔적은 어쩌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박람회라고만 믿고 지나쳐 왔던 것일 수도 있죠. 타르타리아 문명의 건축물과 도시가 존재했다면 그곳에는 분명 누군가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타르타리아에는 단순한 고대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고도 문명을 이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 기록과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힘을 통해 거대한 건축물은 물론 전기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시스템까지 구현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타르타리아 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도명 건축물과 첨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자기장을 활용해 공중에서 자체 발전을 일으켰다는 이론이죠. 전기선 하나 없이 건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 이는 현대에서도 구현이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당시의 도시 지도를 보면 규칙적인 격자문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 각 건물들의 위치나 배치는 마치 에너지 흐름을 고려해 설계된 듯 보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회로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타르타리아 문명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키가 크고 체격이 큰 거인족이었다는 주장입니다.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초대형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키가 3m가 넘고 어떤 것은 일반 관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두개골이 컸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공식 학계는 이 자료들을 대부분 가짜로 치부하거나 실제 신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해프닝 정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 거대한 해골들이 단지 이례적인 돌연변이가 아니라 실제로 고대에 존재했던 거대한 인간 종족의 흔적이며 그들이 바로 타르타리아 문명의 핵심 구성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인족들은 단순히 크기만 다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수학적 사고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중시했으며 그들의 기술은 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리, 주파수 같은 비물질적 요소를 활용하는 전혀 다른 과학과 과학 체계를 바탕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기에 현대 과학의 시선으로는 그들의 유산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술과 문명이 정말로 진보한 형태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타르타리아 문명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돌 구조물, 정확한 계산 없이는 지을 수 없는 정교한 건축물들이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미스터리라고 부르며 지나치지만 어쩌면 그것은 지워진 문명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타르타리아라는 문명은 왜 어떻게 지워지게 된 걸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초대형 도시 화재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도쿄까지 수십 개의 도시들이 불에 휩싸이고 당시 존재하던 많은 건축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상한 점은 그 불길의 대부분이 고풍스럽고 석조로 된 건물들, 즉 타르타리아 양식으로 의심되는 구조물들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화재 이후에는 늘 새로운 도시 계획이 등장하고 이전의 건물과 지도는 사라졌으며 기록도 대부분 불타 없어졌습니다. 단순한 도시 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된 리셋이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문명의 초기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 도시의 모습은 바로 이 시기에 대규모 재설계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고대 지도와 문서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전 시대의 대륙 배치나 인구 구성, 국가 구분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는 자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 혹은 상상도라는 말로 그 존재 자체가 무시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혹시 정확히 같은 시기에 역사 교과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 나라의 역사가 단지 교과서 한 줄로 결정되고 과거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단 하나의 서사로 요약되기 시작한 시기.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타르타리아라는 이름도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오래된 지도에는 여전히 타르타르라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중국과 몽골, 시베리아 인근의 고대 문헌에도 거대한 북방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즉, 우리는 지금 지워졌다고 믿고 있는 그 문명의 흔적을 지도와 문헌, 구조물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혹은 믿지 못하도록 수십 년에 걸친 교육과 정부의 정리가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을 어떤 순서로, 어떤 언어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타르타리아는 어쩌면 단지 존재했던 문명이 아니라 존재했던 기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불꽃 속에서, 전쟁 속에서 종이 위에 잉크처럼 조용히 지워졌던 건 아닐까요? 지워졌다고 믿었던 문명이 실제로는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타르타리아는 단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도시의 건축물, 지도 속 낯선 지명, 그리고 오래된 신문 기사와 박물관의 유물 속에는 그 문명의 흔적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카고의 오래된 시청 건물, 샌프란시스코의 기묘한 도명 구조물, 러시아와 동유럽 곳곳의 정교한 철제 첨탑과 유럽 전역의 공공건물에 남아있는 거대한 아치 구조들. 이들은 모두 18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밀함과 구조적 완성도는 당시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건물들의 설계자는 대부분 불명이며 건축 연도조차 애매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건물은 분명 존재하는데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됩니다. 건축 기술, 도시 배치, 심지어 에너지 흐름까지 고려된 듯한 거대한 구조물들이 어떤 설명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철거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어 전혀 다른 역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전기와 관련 있는 듯한 장치들도 흥미롭습니다. 도시 건축물 꼭대기에 있는 첨탑, 돔 위에 자리한 금속 구체, 철제 기둥과 케이블 구조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대기 전기를 수집하고 분배하는 일종의 에너지 시스템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과거의 어떤 문명은 화석 연료나 전선이 없이도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도시 전체를 운영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축물, 유물, 구조물, 지도 등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잘 보지 않던 것들이 타르타리아의 잔재일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명입니다.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의 오래된 지도에는 타르타르, 그레이트 타르타리, 동타타르 지역 등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단지 이름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 안에 지워진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지도가 그려지기 전의 세계에는 지도 제작자와 권력자의 의도가 개입됩니다. 지도는 이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설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명은 단지 명칭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한 기록이며 그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흔적임을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 한가운데
지워진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명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함께 더 깊은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르타리아 시리즈 그 첫 장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